층이라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도면을 관리하기 위해서 레이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도면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색상들, 도면의 색상이나 선의 모양을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도면 요소들을 관리하는 거, 요 두 가지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도면층, 레이어, 즉 이 층은 켜켜이 쌓인 모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층. 땅의, 그러니까 절벽에 보면 이렇게 땅에 이렇게 층이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죠. 여기서 말하는 층은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슨 층, 여기는 무슨 층, 이렇게 층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 지층이라는 뜻입니다. 도면이 켜켜이 쌓여 있는 모습, 그래서 도면층이라고 합니다. 레이어에 그려지는, 그러니까 레이어에 사용되어지는 도면층은요, 도면은 제 앞에 있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투명하죠. 투명한 도면이 이렇게 쭉 쌓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꾸 넘어가네요. 이렇게 투명하게 생긴 도면들이 쭉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레이어라는 명령을 쓰면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레이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스테이터스, 현재 상태입니다. 작업하는 레이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아이콘 4개 있죠? 요 4개 중에 제일 왼쪽 첫 번째가 뉴 레이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레이어를 만들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VP 레이어는 안 쓰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 레이어 삭제하고 요거 커런트 레이어로 바꿔주는 명령입니다. 첫 번째 뉴 레이어를 누르면 이렇게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중심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 또 만들어 볼까요? 여기는 단면선이라고 했습니다. 자,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넘어가죠. 여기 보니까 색상하고 라인 타입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컬러를 누르면 이렇게 색상이 뜹니다. 근데 여기 바이 레이어하고 바이 블럭이 비활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컬러. 자, 오케이. 그 다음 단면선 2번 컬러. 오케이. 옆에 라인 타입 있죠? 중심선은 1.3선입니다. 자, 눌러보니까 선의 종류가 없어요. 로드. 여기 나오네요. 자, 1.3선을 불러올 건데 여기 ACAD ISO 공사 W100이 롱 대시 도트, 긴 선에 점 하나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요거 1.3선이에요. 요거 쓸 겁니다. 그 밑에 2.3선, 3.3선까지 쭉 있습니다. 자, 오케이. 선택하고 오케이. 그러면 중심선 레이어에는 빨강색으로 하고 1.3선으로 그려라 라고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 써야죠. 그리고 한글로 글씨 써야죠. 중국으로 갑니다. 그러면 중국말 해야죠. 한자로 글씨 써야죠. 일본으로 갑니다. 그러면 일본말 써야죠. 그리고 가다카나나 히라카나로 글씨 써야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속성을 정의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요, 이 위에 올라가면 우리가 여기에 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바이 레이어로 되어 있죠. 레이어, 바이는 도구의 전치사입니다. 못못에 의한이란 뜻이에요. 요거 색상이에요. 색상이 레이어에 의한 색상이란 뜻입니다.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상 쫓아가겠습니다. 선의 모양도 레이어에서 지정한 선의 모양을 쫓아가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요,
항상 바이 레이어여야 됩니다. 이제는 여기 다이렉트로 손대지 않습니다. 컬러와 라인 타입을 다이렉트로 손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제가 중심선에다가 커런트를 지정했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그리는 모든 선들, 원들이 다 중심선 레이어에 들어갑니다. 중심선 도면층에 들어가요. 그러면 중심선 도면층은 빨강색의 1.3선이어야 합니다. 빨강색의 1.3선으로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자, 한번 그려보시죠. 라인 타입에 보시면 제가 아이소 공사를 썼잖아요. 네, 여기 로드 보시면 아이소 공사가 1.3선인 거 보이시죠? 네.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센터. 잠시만요. 얘도 센터죠. 대시도트. 네. 그 다음에 얘도 센터죠. 네.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아, 편하신 대로,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중심선을 쓰시면 돼요. 저는 요게 조금 더 편해서 요걸 쓰는 겁니다. 공사본이 조금 더 쉬워서, 그러니까 편해서 쓰는 거고, 보통은 대부분 다 센터를 많이 써요. 네, 그렇죠. 센터를 많이 쓰는데 제가 센터를 잘 안 써요. 위에 공사를 조금 더 씁니다. 이건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다시 봅니다. 레이어. 이번엔 단면선을 체크하고 선을 그려보죠. 서클. 어떻게 나오나요? 노란색의 실선으로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바꿔서 그려보시죠. 속성 바꾸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속성 바꾸기, 매치 프로퍼틱스를 써도 좋고 혹은 프로퍼틱스를 써도 좋고, 이 프로퍼틱스 아직 안 했네요. 컨트롤 숫자 1을 눌러보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숫자 1. 이렇게 생긴 게 특성창입니다. 보통은 이 특성창을 많이 써요. 요거하고 매치 프로퍼틱스하고 두 개를 많이 씁니다. 선택을 해봅니다. 제가 선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선의 색상부터 지금 선택한 거 선의 색상 바이 레이어, 레이어 중심선에 있고 선의 모양 바이 레이어, 선 종류 스케일 1, 그 다음에 선의 굵기 바이 레이어, 그 다음 시작점, 끝나는 점, 이렇게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를 1690이 아니고 150으로 해봤습니다. 자, 150. 자, 선이 길어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높이가 210이 아니고 200. 자, 그 다음 여기도 200. 절대좌표예요. 300. 그러면 선의 길이를 내가 절대좌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절대좌표로 선의 길이를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고요. 자,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서클 보면 센터 포인트가 있네요. 150. 그 다음에 200. 자, 반지름이 나오네요. 반지름 50. 이렇게 얼마든지 크기랑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레이어를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레이어만 바꾸면 선의 모양과 선의 색상이 가볍게 바뀌어 버립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매치 프로퍼틱스를 써도 좋습니다. 소스 타겟 이렇게 지정해 주면 돼요. 소스 데스티네이션, 소스 데스티네이션. 그러면 레이어도 속성이기 때문에 레이어도 쉽게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결론은 레이어를 통해서 색상과 선의 모양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바꿔보시죠. 자, 명령어를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X라인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얘는 무한대의선을 그릴 때 씁니다. 그래서 줄여서 무한선이라고 합니다. 단축키는 XL입니다. 자, 명령어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X라인 그러면 포인트 한 점을 입력하랍니다. 클릭했어요. 네, 통과선이 그려지죠. 좌우로. 통과점을 찍어달랍니다. 딱 클릭했습니다. 이게 무한대의선입니다. 리밋이 없는 선이에요. X라인 0도, 90도, 45도, 135도. 방사형이라고 하죠. 이렇게 원형으로 퍼지는 걸 방사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방사형으로 그려집니다. X라인 호리젠탈 버티컬이요. 호리젠탈은 이렇게 수평으로 그려지는 무한대의선. 이걸로 끝입니다. X라인 버티컬 수직으로 그려지는 무한대의선. 끝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X라인 이번엔 앵글이요. 이거 각도입니다. 앵글을 누르면 여기다 각도를 넣어달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45도. 그러면 이렇게 45도로 가는 무한대의선이 그려집니다. X라인 앵글 마이너스 45도. 그러면 마이너스 45도니까 135도로 가는 무한대의선이 그려집니다. 다시 봅니다. 제가 선을 무작위로 이렇게 두 개를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두 개를 그려보시죠. 이 선과 이 선에 2등분 되는 선을 하나 그려보시죠. 되게 쉬워요.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잘라요. X라인 끝점 그 다음에 미드포인트. 그러면 무한선 보이시나요? 아니 무한선이래. 2등분선. 이 선과 이 선의 미드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2등분선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봅니다. X라인 여기 바이세크라는 게 있습니다. 원점, 시작점. 그러면 가볍게 2등분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과제물을 X라인을 이용해서 그릴 겁니다.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중심선 X라인 0도 90도 옵셋 120 옵셋 20 150 50 자, 요렇게는 단면선이죠. 트림 옵셋 1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 옵셋 18. 자, 여기가 10도죠. X라인 앵글 10도. X라인 앵글 마이너스 10도. 트림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X라인으로 쉽게 각도를 구해서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일단 중심선만 쭉 그릴 겁니다. 다른 건 안 하고 중심선만 그릴 거예요. 자, X라인 0도 90도. 어디서부터 그릴 거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릴 겁니다.
옵셋 4200, 옵셋 1800, 1600, 1900, 4500. 자, 트림으로 지우고 옵셋 4300, 2400, 3000. 트림으로 지우고, 자, 여기도 지우고 옵셋 1300, 트림으로 지울 거 지우고 옵셋 3300, 4000, 3600, 트림으로 지우고.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밑으로 내려갑니다. 옵셋 2400, 아니다, 그쵸, 2100, 1200.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생겼네요. 트림. 그 다음에 이런 모습으로 생겼습니다. 여기가 조금 다르죠? 일단 무시하고 쭉 그려보시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분명히 작게 보면 1.3선입니다. 근데 전체로 보면 어떻게 보이나요? 그냥 실선으로 보입니다. 이거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선으로 나옵니다. 1.3선이 너무 작아서 그냥 실선처럼 나와요.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명령어가 두 개가 있는데 LTSK하고 CLTSK하고 두 개입니다. LT스케일은 전체 적용이고요. CLT스케일은 객체 한 개 한 개 적용입니다. 얘는 쓰면 안 돼요. 요거 쓰셔야 됩니다. 객체란 말이 있어요. current란 뜻이에요. 객체의 선 종류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선 하나하나의 선 종류 축척을 바꾸는 거고, 얘는 전체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LT 스케일 50, 그러면 선 종류가 50배가 커져 버립니다. 한번 바꿔 보시죠. 자, 어떤가요? 잘 맞춰지나요? LT 스케일에 얼마를 주면 될까요? 얼마를 주면 보기 좋을까요? 이거는요, 축척 있죠? 여러분들이 계산한 축척의 2분의 1에서 축척의 3분의 1 정도면 무난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얘는 A4 기준 1대 100도면입니다. 얘는 A4 기준 1대 100도면입니다. 그러면 축척이 100이죠. 그러니까 나누기 2 하면 50이겠네요. 그래서 LT 스케일을 50을 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나누기 3 하면 어떻게 될까요? 33인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LT 스케일 100 나누기 3 이렇게. 3분의 1도 된다 그랬죠. 2분의 1에서 3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중심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부분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는 여기다 선을 하나 이렇게 그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간 부분에서 선을 내려 그리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중심선을 바꿔주시고 위엔 지웁니다. 트림으로 이렇게 지우시면 전체적인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여기다 벽을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방법을 쓸 겁니다. 제일 먼저 여기다가 100mm를 이렇게 좌우로 옵셋합니다. 이렇게요. 이 벽체입니다. 이 트림으로 이렇게 끊으시면 되고, 제일 먼저 이렇게 벽체를 그리시면 돼요. 이런 데는 우리가 아직 다 안 배웠으니까 익스텐드로 연장해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벽체가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옵셋 200mm, 100mm. 옵셋 100mm. 전부 다 100mm. 벽체는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치수는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를 기준으로 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 나머지는 다 트림하면 되겠네요. 자, 일단 이렇게만 쭉 그려보시죠. 자, 이 다음에는요, 여기는 괜찮아요. 여기는 특별한 내용 없으니까 이렇게 트림으로 선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트림 하시면 됩니다. 실내입니다. 여긴 실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실외벽 있죠, 여기는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또는 뜨거운 열기가 집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걸 차단시켜주는 역할, 그게 단열재입니다. 열을 단절시키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단열재를 줍니다. 120mm 옵셋. 바깥쪽으로 이렇게 옵셋 하시면 돼요. 단열재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옵셋 120. 바깥쪽만 주시면 돼요. 이렇게 건물의 바깥쪽으로만 120mm를 주시면 됩니다.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 단열재가 보이면 보기 흉하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기 좋은 뭐 벽돌 같은 걸 쌓아서 마감합니다. 옵셋 100mm 이렇게요. 100mm를 이렇게 마감합니다. 바깥쪽만 이렇게 마감하시면 돼요. 바깥쪽으로 옵셋. 자, 이런 식으로 쭉 마감하시면 금방 그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단열재예요. 제가 레이어를 하나 만듭니다. 단열재. 보통 단열재 같은 경우는 선홍색을 많이 써요. 그리고 로드. 여기 보면 베팅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렇게 마젠타에 베팅을 쓰시면 돼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는 파란색입니다. 이 마젠타 안 써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는 마젠타 안 씁니다. 파란색만 써요. 근데 실무에서는 보통 단열재를 마젠타로 씁니다. 자, 우리가 여기가 120 줬어요. 그죠? 단열재의 종류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거 50mm 짜리까지 나올 수 있어요. 80mm, 50mm, 120mm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단열재가 지닌 성능이 있겠죠. 그죠? 성능을 막 다 써가지고 조그맣게 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당연히 단열재는 비싸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정도 성능, 이 정도 단열에 이 정도 기능을 지닌 120mm 짜리를 써라라고 지정되어 있는데 똑같은 성능으로 압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줄어들 수 있단 말이죠. 옵셋 60mm, 우리는 120mm 짜리를 썼어요. 자, 선 연장하고요. 얘가 단열재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이만큼 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문제는 뭐냐면 얘는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요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만 선종류 축척을 따로 줍니다. 얘만 따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숫자 1 누르고 얘네 선택하고 보시면 여기 LT 라인 타입 스케일이 1로 되어 있죠. 이건 객체가 지닌 선종류 축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따라가야 되는데 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얘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줄어들어 버립니다. 너무 작지 않게 적당히 이 정도 맞게끔 한 1.8 정도? 그럼 딱 맞게 되네요. 이렇게 단열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단열재도 한번 넣어 보시죠.
레이어를 다시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컬러하고 라인 타입을 보았습니다. 그 오른편에 보면 라인 웨이트라고 보이시죠? 선 굵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면선이니까 0.4mm, 얘는 단열재니까 0.1mm 써야 되는데 0.1mm가 없습니다. 그럼 0.09mm. 중심선 가는 선이니까 0.09mm. 자, 이렇게 선 종류를 주어 봤습니다. 그럼 나중에 출력할 때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금 제가 선 굵기를 화면상에 띄워봤는데요. 이렇게 선 굵기가 적용된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선 굵기가 적용이 안 될 겁니다. 출력할 때 이렇게 선 굵기가 적용이 돼요. 자, 이해되시나요? 선 굵기도 한번 적용해 보시죠. 단면선하고, 그러니까 단면선이 가장 굵어요. 왜냐하면 단면선은 벽을 자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면선이 가장 굵습니다. 0.4mm.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종종 설명하는 게 원시인 숫자 세는 법 혹시 아시나요? 원시인이 숫자 세는 법. 하나, 한 개, 두 개, 세 개, 많다, 아주 많다, 대빵 많다. 한 개, 두 개, 세 개. 굵고 중간, 가늘고. 이해되시나요? 우리 설계 규칙은 어렵지 않아요. 딱 이렇게 3개에서 4개입니다. 이렇게 4개. 3개에서 4개. 그러면 누가 굵고 누가 중간 거이며 누가 가는 거인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럼 가장 굵은 거는 단면선입니다. 단면선이 가장 굵고 그 다음이 인면선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잘리지 않고 눈에 보인 거. 그걸 인면선이라고 합니다. 그게 굵어요. 그 다음은 가구선들이 그 다음 중간선을 차지합니다. 가구선들하고 문자는 중간선이에요. 그럼 그 외 나머지는 다 가는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스물은자 써서 이렇게 뒤에 가려진 선들이 중간 굵기입니다. 그 외 나머지는 다 가는 선들이에요. 자, 그 다음 또 보시죠. 레이어. 그 다음에 여기 플롯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플롯을 꺼버렸습니다. 금지 표시돼 있죠? 여기 누르면 풀어지고 다시 누르면 금지 표시되죠? 아우, 하도 열받게 구네. 제 도면 그려줘야 되는데 클라이언트가 짜증나게 굴어요. 그래서 제가 열받아서 이걸 다 이렇게 체크해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출력이 안 되는 맞아요. 출력이 안 돼요. 출력이 안 돼요. 클라이언트가 잘 알면 이 사람 이거 왜 걸어놨어? 그럴 텐데 모르면 이제 거꾸로 저한테 오는 거죠. 도면에 화면에 분명히 있는데 왜 출력하면 안 나와요? 오늘 오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전에 그 수료한 친구가 이게 테두리 선이 있는데 그 안쪽에 노란색 선이 있어요. 노란색 선이 출력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방법을 모르겠대요. 막상 하려니까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생각이 안 난대요. 그래서 이거 쓰라고. 이거 쓰면 레이어 만들어서 옮겨주고 노란색 주면 되니까 이거 하면 어떻게 돼요? 화면에 보이는데 실제로 출력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온 프리즈락 이 세 가지를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프부터 봅니다. 오프, 온, 그 다음 프리즈, 수, 그 다음 락, 언락, 그 다음에 보이기, 작업. 이렇게 2개 항목입니다. 항목 2개예요. 자, 오프입니다. 레이어를 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근데 문제는 작업입니다. 작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작업이 돼요. 눈에 안 보이는데 신기하게 작업이 돼요. 프리즈는 얼리다라는 뜻입니다. 얼리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이 프리즈를 명사로 하면 포리진이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겨울왕국. 겨울왕국 영어 제목이 포리진이에요. 얼리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도면을 얼려버린 거예요. 도면에 얼음이 생겨서 얼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눈에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작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뭘 써야 돼요? 온오프를 쓰는 게 아니고 프리즈 소우를 쓰는 겁니다. 소우가 해동하다라는 뜻입니다. 락이요. 도면을 잠그는 겁니다. 그 눈에 보입니다. 작업은 세모. 세모예요, 세모. 그려지기는 해요. 근데 지우거나 트림하거나 익스텐드나 이런 건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자, 먼저 온오프부터요. 제가 지금 현재 제가 레이어를 0으로 바꿨습니다. 레이어를 0으로 바꿨고요. 단열재를 오프했습니다. 단열재 오프했습니다. 그럼 화면상에 어떻게 되나요? 단열재가 안 보이겠죠? 단열재 안 보입니다. 맞나요? 제가 이동할 겁니다. 얘를 전체 선택해서 옆으로 이동시킬 거예요. 자, 이렇게 선을 그려가지고 이동하기. 근데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올이라고 썼어요. 전부 다. 여기서 여기로.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켰어요. 쫓아간 거 보이시나요? 작업이 됐네요. 작업이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껐어요. 단열재 껐어요. 이동하기 모두 다. 아이고. 이동하기 모두 다. 작업이 된 거 보이시나요? 하나 더. 지금 현재 작업 레이어를 단열재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껐어요. 그러면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더 current layer, 현재 작업하는 레이어가 will be, 아마도 turn off, 꺼질 겁니다. 현재 내가 작업하는 레이어가 꺼질 거예요. Do you want to do? 정말로 끌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turn, 더 current layer off, 현재 레이어 꺼주세요. keep the current layer on, 현재 레이어를 온 상태로 유지시켜 주세요. 제가 껐습니다. 자, 꺼진 거 보이시나요? 제가 옆에다가 원을 그립니다. 까맣게 그려진다는 표시는 나는데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는 안 보여요. 마치 안 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다시 단열재를 켰습니다.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온오프는 작업 자체가 돼요.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일 뿐이지만 일부 작업을 하면 작업의 일부가 다 돼요. 자, 이해되시죠? 요 경우만 한번 해보시면 돼요. 현재 레이어를 끄고 그리고 작업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프리즈입니다. 프리즈예요. 프리즈는요, 이렇게 떠요. 현재 레이어는 프리즈 할 수 없습니다. This layer, 이 레이어는 cannot be frozen, 동결시킬 수 없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it is the current layer, 현재 작업하는 레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작업하는 레이어는 동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냉동인간을 만들 거예요. 어린이니까. 근데 나 스스로 냉동인간이 될 수 있나요? 누군가 나를 냉동시켜주면 냉동인간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내 스스로 냉동인간이 될 수는 없단 말이죠. 이런 뜻이에요. 이거 지금 작업하는 곳인데 작업하는 곳은 동결시킬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어를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레이어를 바꿔주고 동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아까처럼 move 명령을 쓸 겁니다. move all 그리고 옆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자, 프리즈를 풀어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있는 거 보이시나요? 선택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작업 자체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얘는 프리즈입니다. 그에 비해서 락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중심선 잠그고 제가 단면선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선택하면 누구만 선택해요? 단일재만 선택이 되고 단일재만 지워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중심선을 선택하고 원을 그립니다. 그럼 원은 그려져요. 아까 제가 삼각형이 세모라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트림 되지는 않아요. 이게 잠금 기능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보니까 축척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놨네요. 자, 다시 보죠. 최소한 우리는 도면의 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도면의 도면들 중에 A3, A4 많이 쓰죠? 근데 B4, B5도 많이 씁니다. 차이가 뭘까요? A 계열의 종이, B 계열의 종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자, 보통 요 B 계열 있죠. 여러분들 문방구 가서 전지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거 B0입니다. 그게 B0예요. 전지 주세요 그러면 그게 B0입니다. 신문 종이 있죠. 신문 종이, 그 다음에 책, 그 다음에 우리 밖에 나가면 찌라시라 그러죠. 전단지, 이런 것들은 다 B계열입니다. B계열은 인쇄하고 출판할 때 사용하는 종이가 B계열입니다. 인쇄 출판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포토샵 일러스트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 B계열의 크기를 외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설계자잖아요. 그러니까 설계 용지를 외워야 됩니다. A 계열이 설계 용지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가장 큰 건 A0, 그 다음에 A1, A2, A3, A4 이렇게 됩니다. 종이는요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종이가 도면이 있잖아요. 도면은 이렇게 세로로 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로로 그립니다. 이해되시죠? 예외가 있어요. A4는 세로를 허용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63빌딩을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그리는 게 더 자세히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가로로 그립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이렇게 A4 용지를 딱 절반 접으면 얘가 A5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A0를 절반 접으면 A1이요. A1을 절반 접으면 A2.
그러니까 딱 2배 차이 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가로를 여길 절반 접겠죠, 그죠? 이렇게 절반 접으면 누가 커지나요? 여기가 길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화면을 보면 이렇게요. A0 사이즈는 1189mm에 841mm입니다. 절반 접으라 그랬잖아요. 얘는 접는 게 아니죠. 앞으로 갑니다. 841mm에 얘를 절반 접습니다. 그러면 594mm가 됩니다. 자, 594mm에 420mm, 420mm에 297mm, 297mm에 210mm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어렵지 않아요. 뒤에 있는 숫자가 어디로 가요? 앞으로 가요. 얘는 2분의 1에서 뒤로 놓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이즈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은 얘를 구구단처럼 외우셔야 됩니다. 자, A0에다, 그러니까 도면을 그릴 때요, 이거 A0에다 그려,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A2에다 그려, A3에다 그려,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A3, 420297 이렇게 그냥 나와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외우는 방법은 이렇게 외우세요. 맨 첫 번째 841에 1189 이렇게요. 전화번호 나오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분의 전화번호입니다. 안 잊어버리겠죠? 뭐 그렇게 놀라세요? 모르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분의 전화번호 모르죠. 그분이 누군지 모르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어요. 니네들이 좋아하는 혹은 니네들이 짝사랑하는 그분의 전화번호 다 외워라. 그래서 우리 선생님 재밌게 잘 가르치신다 그래. 대학 딱 갔더니 대학교에 다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네. 저도 그냥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외우기 되게 쉬워요. 841에 1189 음률이 참 좋습니다. A0로 밀리미터 빼버리세요. 841에 1189 841, 그 다음 841에 594, 594에 420, 420에 297, 297에 210 이런 식으로 밀리미터 빼고 외우시면 조금 더 쉽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종이는 외우세요. 외우셔야 합니다. 자, 참고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A2하고 A3를 가장 많이 씁니다. 이유가 뭘까요? 참고로 저는 A2로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은 A3로 합니다. 도면 납품할 땐 A2로 합니다. 여전히 도면 납품해주세요 그러면 A2로 출력해서 납품해요. 근데 현장 가서 도면 보면 다 A3로 봅니다. 물론 이제 범위가 큰 데들 있겠죠. 그런 데는 A0 쓰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현장이 조그만 데들은 다 A3, A2 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한눈에 들어와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가장 원초적인 거. 네. 그럴 수도 있고. 맞아요. 뭐 틀린 말들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다들 일리가 있습니다. 가장 원초적인 건 프린터요. 프린터. 여러분들 프린터가 A2 되는 프린터 보셨나요? 어떤 프린터요? 좀 큰 거. 그쵸, 그게 프린터인가요? 아니요, 전사기? 플로터라고요.
프린터, 플로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나요? 프린터는 A3까지 나와요. 그 이상 출력하는 게 플로터예요. 옛날에는요, 잉크가 들어있는 펜이 있어요. 그걸 꽂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펜플롯이라고 했어요. 저 플로터가 어마무시하게 비싸요. 상상이 안 가죠. 내가 기능 좋은 거, 새 거를 하나 여기다가 쓰고 싶어요. 어느 정도로 비싸냐면 그랜저 하나 값 나와요. 많이 비싸요. 저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현수막 출력하는 거 있죠. 그런 거 되게 그러니까 플로터로 출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플로터 좋은 거 따지면 억대도 호가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다가 그랜저 하나 혹은 못해도 소나타 한 대는 그냥 놀려야 되는데 출력한다고 놀릴 수 있을까요? 대기업이라면 할 수 있죠. 강소기업이라면 할 수 있죠. 근데 중소기업이라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린터를 써야 돼요. 프린터 A3 나오는 거 잉크젯 얼마면 살까요? 저는 도매 라인이 있어요. 도매로 물건을 사오는 라인이 있어요. 한 15만 원이면 사와요. 칼라 프린터. 저희 집에 칼라 레이저 프린터가 있어요. A4 되는 거. 12만 원인가 13만 원에 사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오너라면 뭐 쓸까요? 네. 당연히 A3 프린터 쓰는 거죠. A3 프린터 되는 거 그냥 조그만 거 싼 거 사면 한 15만 원 20만 원이면 산단 말이죠. 비싼 돈 쓰느니 차라리 그거 쓰는 게 낫죠. 거기다가 무한 잉크 걸어서 쓰면 되잖아요. 근데 조금 더 좋아졌어요. 요즘은 복사기 있죠. 복사기에다 꽂아서 쓰는 겁니다. 복사기가 요즘 성능이 참 좋아요. 네트워크 연결해가지고 딱 꽂아놓으면 랜선 연결하면 그냥 네트워크로 다 출력이 돼요. 칼라는 안 되지만 흑백으로 도면이 쭉쭉 잘 나온단 말이죠. 더욱이 버퍼가 커요. 메모리가. 그러니까 출력 그러면 조금 있다가 쭉쭉쭉쭉 나와요. 저도 실무했을 땐 대부분 다 복사기에다가 걸어놓고 썼거든요. 그 차라리 복사기에다 걸어놓고 쓰는 게 낫거든요. 근데 그 복사기가 A3까지 돼요. 그래서 대부분 다 그래서 A3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리밋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리미트. 도면의 크기를 지정하는 명령어입니다. 리미트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자, 화면 보시면 이렇게 돼요. 리미트. 그럼 로우 레프트 코너 왼쪽 하단 0,0 엔터. 어퍼 라이트 코너 420에 297. 이거 A3입니다. A3 사이즈로 리미트가 걸려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참고로 리밋이라는 명령어에 들어가면 온오프밖에 없어요. 이거 온 시켜 놓으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0,0에서 420,297. 딱 요 안에만 그려져요. 여기 안 그려져요. 리미트가 온 되어 있으면 물론 안쪽에서 시작한 거니까 이렇게 바깥쪽으로는 그려지겠죠, 그죠? 그러나 바깥쪽에서는 선이 안 그려집니다. 선 자체가 이렇게 안 그려져요. 리미트를 온 시키면 바깥쪽에 선이 안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안쪽은 그려지는데 바깥쪽은 그려지지 않습니다. 이게 리미트의 명령어입니다. 오프해 주시면 비로소 이렇게 선 바깥쪽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게 리밋입니다. 리밋은 뭐 별거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그리고 그냥 명령어만 알고 계시면 돼요. 나중에 사용법이 나올 겁니다. 척도입니다. 척도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도면에다가 현장에 있는 내용,
현실을 그려야 돼요. 그런데 자, 종이는 요만한데 현실 세계에서는 이따만하죠. 어떻게 해요? 작게 줄여서 들어가야 되겠죠. 이걸 척도라고 합니다. 도면과 실물의 비율, 이걸 척도라고 해요. 그래서 도면과 실물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 대 B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A는 도면이고 뒤에 B는 실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척도에는요 배척이 있고요, 현척이 있고요, 축척이 있습니다. 배척은요 도면의 실물을 크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5대1 이렇게요. 도면의 5mm가 실물의 1mm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도면에 더 크게 표현된 거죠? 안경 나사 같은 거 어때요? 안경 나사 너무 조그맣죠? 그러니까 그걸 조그만 상태로 그려놓으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크게 그려놓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너무 조그만 것들은 반대로 크게 그려야 돼요. 이걸 배척이라고 하고 도면의 5mm가 실물의 1mm입니다. 현척은요 도면과 실물의 같게 표현된 거 1대1 이렇게요. 기계 도면이 주로 이래요. 기계 부품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실제로 작업해서 도면 위에 올려놓으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계 부품들이 주로 현척에 속합니다. 자, 축척. 도면의 실물을 작게. 자, 이해되시나요? 지금 보면 다 똑같이 써있죠. 도면, 실물, 그죠? 근데 크고 같고 마지막 작게 표현한 겁니다. 1대 40. 도면의 1mm가 실물의 40mm래요. 40mm가 도면의 1mm로 표현된 겁니다. 되게 작게 표현된 거죠. 이해되셨나요? 얘가 척도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갔어요. 실측을 하래요. 실측이 뭐예요? 현장에 있는 크기를 그대로 줄자로 가져오는 겁니다. 줄자로 크기를 측정해서 여기 도면을 그리는 거예요. 자, 제가 실측을 했더니 8000mm에 6000mm입니다. 이걸 A3에다 그릴 겁니다. 얼마나 작게 그려야 되죠? 얼마나 작게 그려야 될까요? 고등학교 때요, 선생님들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대학 가면 배울 거야. 대학 갔더니 교수님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니네 취업하면 배울 거야. 취업 나갔더니 팀장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너희는 학교에서 뭐 배우니? 자,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실물에 2배를 줍니다. 여백이 필요해요. 여기 1.5 쓰셔도 되고 3 써도 돼요. 그런데 1.5 쓰면 너무 좁고요. 3 쓰면 너무 많이 남아요. 2배 해주세요. 그 다음에 종이로 나눕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적당한 크기의 축척이 구해집니다. 그럼 볼까요? 자, 8000mm에 2배 나누기 420, 6000mm에 2배 나누기 297. 자, 계산기로
8000 곱하기 2 나누기 420 38 나왔네요. 자, 그 다음 6000 곱하기 2 나누기 297 40 나왔네요. 아, 얘는 1대 40도면이구나.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런 건 경험치라고 해요. 이런 계산법은 경험치입니다. 저도 선배한테 배웠고요. 그 선배도 그 위에 선배한테, 그 위에 선배도 그 위 선배한테 배워온 겁니다. 이렇게 구하니까 적당하더라 라고 배워온 겁니다. 이런 걸 경험치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축척을 구하시면 돼요. 값이 2개 나왔잖아요. 작은 거 버립니다. 작은 거 버리고 큰 걸로 계산하시면 돼요. 지금 40.4잖아요. 0.4 무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만에 8000입니다. 이거 A3로 그릴 겁니다. 축척 계산해 보시죠. 이럴 경우는요, 47하고 53 2개 나오잖아요. 작은 건 버립니다. 53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럴 때 1대 50이 되거나 1대 60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판단하는 거죠. 3이잖아요. 53 나왔잖아요. 3 정도는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대 50을 써도 돼요. 왜냐면 여기 2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3 정도는 커버가 가능해요. 그래서 1대 50 쓰면 돼요. 근데 나는 그래도 불안해. 옆에 막 할 게 많아. 그럼 1대 60 쓰시면 되고요. 난 판단이 안 되겠어. 그러면 이제 팀장님한테 가는 거죠. 뭐라고 물어봐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되나요? 그러면 욕 대박 먹습니다. 가서 계산해 봤더니 2가지 값이 나왔어요. 어떤 거 쓰면 돼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저쪽에 직장생활 많이 하신 분도 있지만 제가 배운 게 그거예요. 보통 그러잖아요. 신입사원 딱 오면 야 물어봐, 가르쳐줄게. 근데 물어보면 승질내요.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이제 나중에 욕 들어먹는 거예요. 해봤는데 요런 거 나오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어떤 거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막 도면 그리는데 후임이 와요. 모르겠어요. 그럼 그래 그러고 막 가르쳐줘요. 그리고 내일 딱 들어오면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미 머릿속에 날아간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해야 돼요. 이제 막 잡아가는데 또 와서 모르겠어요. 그러면 짜증나는 거죠. 근데 와가지고 내가 막 하는데 이거 다 해봤는데 값 2개 나왔는데요. 어떤 거 써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서 요거 쓰면 돼. 이렇게 딱 가르쳐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인식이 저놈은 그래도 조금 할 줄 아는구나, 내지는 저놈은 그래도 노력을 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직장생활을. 그래서 반드시 물어볼 땐 값 2개를 들고 가라라고 배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세요. 1대 50, 1대 60 계산했는데 이 2개 나와요. 어떤 거 쓰면 돼요? 라고 물어보면 50 그리고 딱 끝나요. 요 KS 제도 통칙에는 이걸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대2, 1대3, 1대4, 1대5, 그 다음에 10으로 넘어갑니다. 1대10, 20, 25, 30, 40, 50, 그 다음 100, 200, 250, 300, 근데 400이 없어요. 500, 600, 6이 없었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1000, 1200, 2000, 2500, 3000, 5000, 6000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KS 제도 통칙에 의하면 총 24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종종 시험 문제에 나와요. 몇 종이냐라고 물어보고, 또 하나가 여기는 없는데 루트 2가 있습니다. 1대 루트 2라는 축척이 존재합니다.
요걸 쓴다고 해요. 여기는 지금 안 적어놨는데 종종 이런 축척이 있습니다. 왜 루트 2냐 그랬더니 도면의 가로 세로 비율이 루트 2랍니다. 그래서 뭐 루트 2라는 비율을 쓴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옵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보시면은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옵셋 10mm를 이렇게 해줍니다. 10mm 옵셋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이걸 테두리 선이라고 합니다. 이걸 테두리 선이라고 해요. 테두리 선인데 도면의 여백이죠. 테두리 선은 도면의 여백인데 A0, A1은 20mm, 그 다음 A2 이하는 10mm, A4는 10mm도 되고 5mm도 되고, 그 다음 도면을 재본할 경우, 무슨 얘기예요? 너무 많아서 책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재본할 경우 왼쪽 테두리선 여백을 25mm로 줍니다. 자,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봅니다. 테두리선은 일종의 도면 여백인데요. A0, A1은 20mm, 그 다음 A2 이하는 10mm, 그 다음 A4는 10mm도 되고 5mm도 됩니다. 또 하나, 도면을 책으로 만들 때 도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왼쪽에 책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넘겨서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책으로 만들 경우, 재본할 경우 왼쪽 여백을 25mm로 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이 테두리 선은 아주 굵은 선입니다. 즉 1mm짜리 선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여기 지금 8,000에 6,000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8,000에 6,000이면, 그러니까 8,000mm, 6,000mm면 몇 미터일까요? 몇 미터일까요? 단위 환산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1000단위 자릿수 딱 떼세요. 이렇게. 그럼 미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밀리미터를 미터로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 1000mm를 떼면 됩니다. 공세게 떼면 돼요. 그러면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얘는 8m에 6m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심선 놓고, 자, 30도,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LT 스케일 0.5. 서클, 반지름 20, 반지름 40, 반지름 55. 자, 옵셋 5mm, 트림. 얘는 레이어를
바꿔주고요. 자, 레이어 전체로 바꾸고 서클 반지름 3.5 그 다음 반지름 6.5 반지름 10 어떤가요? 중심선 그리기가 많이 쉬워졌죠? X라인을 적극 활용해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도면 그리는데 많이 편해질 겁니다.